비만한 사람이 마른 사람보다 일찍 사망한다는 일반적인 상식을 뒤엎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적당히 살찐 사람이 마른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더 낮다는 건데요. 특히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연구를 진행한 고려대 안암병원 내분비내과 김신곤 교수 전화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일반적으로 좀 비만인 사람이 마른 사람보다 건강 상태가 더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실제로 이 비만 지수에 따라서 우리 건강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비만 관련 질병이라고 하는 네. 대표적인 게 뭐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이런 거는 사실 체중이 좀 증가할수록 비만해질수록 당연히 증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최근에는 암의 경우도 비만한 사람들에서 좀 증가할 수 있다는 그런 보고도 나와 있죠. 예. 네. 그렇다면 비만하면 이 몸에 지방 성분이 많다는 뜻인데 우리 몸에서 지방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과 관련해서는 이제 지방이 많아지게 되면 이 지방이 나쁜 역할을 하는 쪽으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물질들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변화를 매개를 하고요. 그것 때문에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올 수 있고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 당뇨병 이게 다 비만과 관련된 또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된 대표적인 질병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몸에 지방이 전혀 없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죠. 이 지방이라는 게 기본적인 에너지의 저장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좀 못하는 상황이거나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지방으로 저장돼 있던 그런 칼로리, 에너지들이 분해가 되어서 그게 이제 우리가 또 생존할 수 있고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또 비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과유불급이라 지나친 거는 또 안 좋지만 그렇다고 또 지나치게 지방이 없는 거는 오히려 좋지 않을 가능성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나치면 각종 이 성인병의 원인이 되지만 이 지방은 우리 신체의 에너지 원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네. 최근 좀 이른바 비만의 역설이라고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 최근 교수님의 연구팀에서 비만한 사람의 사망 위험이 마른 사람보다 낮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식과는 좀 다른 내용이거든요. 예. 네.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이 비만해야 사망 위험이 더 낮은 건가요?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은 사실은 살이 찌면 찔수록 더 증가하거든요. 네. 그런데 돌아가시는 거는 조금 다른 그 분석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고도 비만, 아주 살이 많이 찐 분들이 그런 게 아니고 그분들이 역시 많이 돌아가시고요. 네. 적당한 정도의 살이 찐 분들. 저희가 기존에는 이제 이 중등도 비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체질량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체질량 지수라는 거는 우리 키하고 체중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건데요. 이게 체질량 지수 수치가 25에서 한 26.4 사이 고전적인 개념으로 얘기하자면 약간 비만한 사람들이 가장 오래 사시는 걸로 나왔고요. 특히 체중이 아주 적은 사람들 이런 분들은 저체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희가 보통 체질량 지수가 18.5 미만인 사람들인데 이런 분들은 그 어느 군보다 특히 고도 비만보다도 더 많이 돌아가시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마른 경우가 제일 좋지 않고 약간 살찐 정도가 오래 사시는 측면에서는 이점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뭐 고도 비만으로 아주 많이 비만한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저체중인 사람들은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살이 찐 정도는 좋다라는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더 걸릴 확률이 높아질 텐데 맞습니다. 적당하게 비만한 사람이 더 오래 사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제 몇 가지 저희가 가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 일단 첫 번째는 그냥 저희가 상식적으로 직관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최근에 심혈관 질환으로 쓰러졌다. 중풍으로 고생하고 있다. 그런데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은 안 좋겠지만 적당 정도 체중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 그 체중이라는 게 그 사람의 체력과 영양 상태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극도의 스트레스에 받을 수 있는 특히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는 약간의 체중이 있는 거가 영양 상태, 체력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더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만해지면은 질병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비만해서 적당 정도의 체중이 있는데 비만해서 그것 때문에 고혈압 혹은 당뇨병 진단받고 약을 쓰고 있다. 혹은 고지혈증을 가지고 약을 쓰고 있다. 그런데 체중은 적게 나가서 질병은 안 가지고 있지만 약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대사적인 지표는 조금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약간 비만한 분들이 최근에 개발되어 있는 좋은 약제들에 빨리 노출될 기현성, 네. 그런 치료들로 인해서 또 사망률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또 추정해 볼 수 있겠지요. 네. 예. 뭐 적당한 체중을 갖고 있는 분들은 기본적인 체력이라든가 영양 상태가 좋은 것도 원인이 될 것이고 또 각종 뭐 건강 관리를 좀 더 신경 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병원에 같습니다. 빨리 접근하고 빨리 네. 좋은 약들에 그렇죠. 노출됐을 개연성도 네, 있겠다. 네, 저희가 앞서 이렇게 적당한 비만인 사람이 많은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낮다. 그런데 그 특징이 50대 이상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이 연령대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비만과 사망 위험률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저희가 연세에 따라서 좀 분석을 해보았거든요. 네. 그런데 확실히 고령이 될수록 그런 위험도는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연세 드신 분들이 아무래도 생명을 위협할 만한 질병이 더 빨리 위완될 수 있고요.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결국 영양 생산의 체력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생명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건 영양 상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잘 드시는 것들이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병들 때문에 오히려 체중을 빼겠다라고 지나치게 다이어트하는 것들은 특히 고령의 경우는 좋지 않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가 50세 미만에서는 그 저체중이라 할지라도 사망 위험도가 1.38이 한 38% 정도 증가합니다. 그런데 50세 이상이 되면은 저체중이 되면요, 그 사망 위험도가 정상 체중 혹은 약간 비만한 사람에 비해서 100% 2배 이상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령일수록 체중이 너무 안 나가게끔 지나치게 다이어트하는 것은 좋지 않겠다. 그리고 고령일수록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히 운동하는 거, 특히 근력 강화 운동 포함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앞서 뭐 적당히 찐 사람들, 뭐 적당한 체중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체중과 정상 체중 그리고 저체중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만 지수라고 얘기하는 게 대표적인 게 체질량 지수거든요. 근데 이 수치에 따라서 고도 비만, 뭐 중등도 비만, 과체중, 정상 체중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상 체중은 체질량 지수가 18.5부터 시작해서 23까지고요. 또 23부터 25까지는 과체중, 그리고 25부터 30까지가 중등도의 비만, 30 이상이 고도 비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비만 지수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이게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안 지역에만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다릅니다. 비만 기준이. 그러니까 서양은 비만이라고 얘기하려면 지금 말씀드린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이면 비만. 우리는 25 이상이면 비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비만 지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보다 외관상으로 그렇게 비만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비만 비율이 서양 사람들의 비만 비율보다도 더 높은 이런 이제 결과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 말씀드린 아시아 이 기준,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거긴 한데 벌써 한 10년 이전에 20년 전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분석한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이런 데이터들을 근거해서 우리도 서양 사람들 정도 뭐 30 이상 되어야 비만은 아니지만 지금에 있는 것처럼 비만이 25 이상이면 비만이다. 이거는 그래도 서양 쪽으로 조금은 더 수치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이 비만 지수가 아시아와 서양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조금 비만에 좀 더 과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맞습니다. 하네요. 예, 예.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체중을 올바르게 적당히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예. 첫 번째는 이제 다이어트죠. 그래서 균형 잡힌 영양 상태. 특히 우리나라 여성들 체중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미용 목적으로 지나치게 다이어트하는 거, 네. 특히 오래 사시는 데는 되게 안 되니까요. 그래서 영양 상태 잘하는 거, 그리고 식사는 골고루 드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간다 할지라도 체중의 질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체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지방만 주로 있어서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 이런 분보다는 같이 체중이 나가더라도 근육이 좀 많으면은
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육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동을 할 때도 유산소 운동을 기본으로 하지만 근육 강화 운동도 특히 고령일 때도 과격한 근육 강화 운동은 아니지만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의 근육 강화 운동은 필요하겠다. 반대로 체중이 정상 체중이지만 비만한 분들이 있거든요. 마른 비만이라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질병에도 좋지 않고 오래 사시는 데도 득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뭐 우리가 좀 이 다이어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적당하게 영양 섭취하고 또 근력 강화 운동하는 것, 건강한 삶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려대 안암병원 내분비내과 김신곤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